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고 여행과 외식 비중도 줄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은 최근 침체된 분위기를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행, 항공 등의 리오프닝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여행에 관련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스에서는 연일 여행 관련 희소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20년 이전의 수준까지 여행업계가 회복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여행, 해외여행을 막론하고 여행의 활성화는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은 전과는 조금 다르게 발전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성비가 좋은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가성비가 좋은 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은 꽤 높았었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겁니다. 최근 저는 여러 여행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뉴스에서는 2023년에는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여행이 대세가 될 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했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적 반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익스피디아 그룹에서 내놓은 2023년 여행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가성비, 노노멀, 웰리스 여행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소한 단어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짧게 소개하자면 뉴노멀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노노멀은 형식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일컫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좋고 획일적이지 않으며 건강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휴식에 어울리는 여행이 뜬다는 겁니다. 실제로 호텔스닷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 중에 26%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인 면을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급 호텔에 대한 관심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펜션은 어떨까요? 펜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성비 있는 펜션이 인기를 끌 겁니다. 그저 싸기만 하다고 해서 가성비가 있는 펜션은 아닙니다. 싸고 좋아야 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2023년에 가성비 있는 펜션이란 어떤 곳이 될까요? 그저 저렴한 펜션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도 앞세우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 고가의 수준 높은 펜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고가의 수준 높은 펜션들이 가격을 낮춰서 경쟁하기 시작하면 원래 객실료가 저렴했던 오래된 1세대 펜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행 트렌드 전망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펜션들은 가성비로 경쟁하기보다는 노노멀과 웰리스를 앞세워서 경쟁하고 소비자들을 모객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다른 걸 제공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적당한 객실에 깨끗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정도 갔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이상의 휴식과 정신적, 육체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적당한 수준의 마케팅 능력만 잘 갖춘다면 어떻게든 펜션을 이끌어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디테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아쉽게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서부터 여행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국내의 여행 숙소와 해외여행 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신문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어때 통계에 따르면 12월 숙박을 국내와 해외로 나눴을 때 국내는 제주시, 서귀포시, 강릉시가 가장 인기가 좋았었고 해외의 3개 도시는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차지했습니다. 평균 1박 가격은 국내가 83,600원이었고 해외 평균 1박 가격은 125,400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물가가 비싼 곳이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호텔이나 그 외 숙소에서 투숙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침 조식도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펜션이나 숙소에서 자각하고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느낍니다. 하물며 일본만 해도 꽤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데 방콕이나 보라카이, 발리 등의 동남아로 넘어가게 되면 그 갭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기업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더 탄력적이고 더 자유로운 근무 형태로 변화돼서 근무를 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역시 휴가를 보내는데도 더 탄력적인 스케줄로 짤 수 있는 상황이 지난 3년 전보다는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스케줄만 잘 짠다면 해외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전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펜션 사업자는 옆집, 옆 동네 업체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으로 단시간적으로만 이 업계를 둘러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가의 숙소들은 분명히 코로나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힘든 3년도 잘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면 분명히 전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 힘내시고 더 멋지고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